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눈 뜨자마자 유튜브부터 찾던 저희 22개월 아기가요. 2개월을 끊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가 아니라 책을 먼저 들고 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를 만들었던 방법이랑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준,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바꾼 것들까지 다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우리 아이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 아기가 어리거나 앞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아이의 습관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디어 좀 줄여야지. 근데 이게 막상 끄면 그 다음이 어렵잖아요. 칭얼대고 심심하다고 하고 결국 다시 틀어주게 되고, 저도 똑같이 겪었는데요. 특히 둘째는 형이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보게 되고, 또 제가 잠깐 일하려고 하면 영상 틀어주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원래 미디어에 꽤 긍정적인 엄마였는데요. 왜냐면 첫째가 그렇게 컸거든요. 첫째는 돌진하고 뽀로로도 보고 또 여러 아이들 콘텐츠도 봤는데 말도 빠르고 표현도 풍부하고 잘 자라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상 잘만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영상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가 어린이집에도 오래 있었고, 제가 부재할 때는 이제 다른 양육자랑 상호작용도 많았고, 책이나 말놀이 팬도 빨리 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영상 자체보다 영상 밖에 상호작용이 훨씬 많았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둘째는 좀 달랐어요. 둘째부터는 이제 영상에 노출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18개월쯤 되니까 영상에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형이 볼 때 또 같이 보게 되고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린이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를 찾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멈칫했어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때 처음 느꼈는데요. 같은 방식이어도 아이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문가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특히 삐뽀삐뽀 119 하정훈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면 집중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집중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강한 자극에는 반응하는데 일상적인 자극에는 반응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상에 나오는 소리라든지 영상의 시각적인 콘텐츠는 바로 반응하는데 엄마가 부르는 소리나 주변 상황에는 반응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 발달이나 관계 발달,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능력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걸 듣는데 저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영상 조금 보는 건 괜찮지 않나요? 요즘 다 보여주지 않나요? 영어 영상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가 특히 24개월 이전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거였어요. 김북년 교수님 말씀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 24개월 이전에는 미디어 노출을 하지 말라는 세계적인 연구가 거의 공통적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단순히 영상 때문이 아니라 눈맞춤, 감정 교류, 또 상호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아이 언어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경험이 줄어들면 당연히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표진원 원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2돌 전 아이는 영상이랑 현실을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방적인 영상은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2돌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그 이후에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제한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이 앞에서 부모가 스마트폰 보는 것도 중요한다 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과 함께 24개월까지는 아예 끊어보고 그 이후에는 하루 30분 정도로 제한해서 보여주는 방법으로 해보자 라고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쉽진 않았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핸드폰 안 보고 노트북도 안 하고 또 일은 아이 재운 다음에 하고요. 그리고 첫째한테도 말했는데요. 동생 도와주자, 우리 동생 앞에서는 영상 보지 말자.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는 게 정말 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 찾던 아이가 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유튜브를 안 봐요. 유튜브 끄는 지 지금 일주일 넘었어요. 아이가 정말 스펀지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핸드폰을 안 보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늘리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 기준을 그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고미. 부모 행동을 바꾸고 놀이로 채우고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더 재밌게 만들어주면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이런 말놀이펜 책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첫째 때도 이런 방식의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괜찮네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말문을 트이게 해주는 자극이었던 거더라고요. 안녕. 안녕 잔다. 안녕 일어나. 안녕 일어나. 아침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요. 여기 있다. 일어났다. 안녕. 그래서 이번에 안녕. 다시 꺼내봤는데 첫째 때는 핑크퐁으로 나온 걸 썼었는데 정말 많이 가지고 놀아서 책이 다 해지고 뜯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둘째는 베베핀으로 나온 걸로 다시 사줬는데요. 아이 반응이 확실히 달랐어요. 이게 영상처럼 보는 게 아니고 아기가 직접 누르고 또 듣고 반응하는 구조라서 집중도 다르고 말도 따라하려고 하더라고요. 말놀이펜도 결국 소리가 나오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이만 가지고 놀게 두는 것보다 옆에서 제가 같이 놀아주는 보조템으로 썼어요. 첫째 때 좋았던 이유가 펜 자체라기보다 옆에서 같이 묻고 대답하고 따라 말하게 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둘째랑 놀 때도 좋았던 건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막막할 때 이 베베핀 펜으로 엄마랑 같이 말놀이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펜으로 엄마를 누르면 저는 바로 엄마네, 엄마 어딨지, 여기 있네, 엄마 까꿍 해볼까?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요. 노래 버튼을 눌러두면 아이가 좋아하는 익숙한 노래들이 나오는 것도 좋았고 핸드폰 모양의 작은 책도 있어서 아이가 이 책을 정말 실감나게 잘 가지고 놀아요. 저는 아이가 커가면서 관심이 없던 책장 페이지도 관심 있게 보는 점이 참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저처럼 아이 옆에서 같이 놀아주는 보조템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품이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보여주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가져와 볼게요. 아이들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